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김동철 심리학 박사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비서 성폭행 오랜만에 좀 얘기 들어보시죠. 이 안희정 전 지사 오늘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잠시 보시죠. 지사님은 제 상사시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네, 사회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안희정 전 지사. 조금 있으면 선고 공판이 나오는데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재판 결과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안 지사가 기소가 된 게 이게 지난해 4월이었죠. 그다음에 1심 재판이 6월 15일부터 그다음에 지금까지 7차례 걸쳐서 공판이 이루어졌고 혐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에 걸쳐서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강제추행을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게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그 김지은 씨 최후 진술 마지막 기일날 이제 최후 진술하는 거 전문을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미투 이전으로 삶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지만은 살고자 했다 이런 정말 뭔가 사무친 감정이 표현돼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위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한 김지은 씨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판결은 이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정 증인까지 동원이 돼가지고는 김지은 씨의 진술을 분석하고 했는데 뭐 언론에 보도된 건 이제 증인들이 무슨 말을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들으면은 그냥 이게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증언이. 그 이외에 어떤 물적 증거가 제출됐는지 재판부가 어떤 심증을 형성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이전까지 양측 입장에 팽팽하게 맞섰는데 양측 입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사실 위력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성폭행을 했느냐 이제 이런 건데 김 씨 측의 이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력에 의해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 안 지사를 좋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좋아한 한순간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또 안 좋은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마누라 비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뭐 별명 같은 것이죠. 그런 걸로 몰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이제 이중 인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처벌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제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김 씨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전 안 지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는 또 좋아하는 사이였었다라고 이제 애정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도덕적으로는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위력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지금 현재 싸움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이 위력이라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얘기하는 갑을 관계의 싸움으로도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남녀에 대한 문제로도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해결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부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데 남녀 관계 역시 확실한 물증이라는 거는 있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정황 증거만 여러 명 있고 진술만 있고 그리고 증인들 역시 자기네들 조금 유리한 쪽 증인을 부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위력 행사에 대해서 과연 재판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만약에 강제추행이나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냥 유죄를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왜냐하면은 위력에 의한 간음은 그거랑 다른 게
강제추행이나 뭐를 들어 성폭력 범행 같은 거를 보면은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게 중요한데 이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거는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그런 위압감,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재판부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주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증인들의 진술이 뭐 이제까지 나왔는데 증인들의 증언도 보면은 이쪽에서는 왕이었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맞담배 피웠다 그러고 또 이쪽에서는 김지은 씨가 러시아 가서 전화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화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또 부인까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는 한밤에 침실로 들어와서 3, 4분간 내려다봤다 그러는데 그거는 또 그 민주원 씨의 그 안지사 부인의 또 증언만 있고 또 김지은 씨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렇게 증언 외에 엇갈리는 증언 외에 확실하게 뭔가 유력한 증거가 될 만한 그런 물증이 없다면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게 조금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법조인으로서는 해보는데 실제로 어떤 증거가 제출됐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좀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위력에 의한 성폭행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미투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미투 사건 수사나 재판에 분명히 어떤 유무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성 단체에서는 뭐 김지은 씨를 옹호하거나 여성 단체 입장에서는 이게 권력형 성범죄 앞으로 판단에 있어서 단초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재판부가 확실하게 판례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나뉘어요. 그렇게 형사 재판을 어떤 증거 재판주의가 원칙인데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뭐 어떤 주관적인 판단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이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구성 요건을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은 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간음이라든지 이거를 좀 넓게 그냥 구성 요건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봐야지 이걸 가지고 지금 이 구성 요건의 위력에 의한 간음 이렇게 된 걸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어떤 증거 재판주의에 반하는 그냥 어떤 심리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가스라이팅 효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내리는 데는 재판부가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심리 전문가 얘기하시니까 김 박사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명확하게 잘 찝어주셨고요. 사실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의 이제 그 폭넓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심리학적 측면으로 이제 너무 깊게 몰고 가버리면 이게 정말 이게 확산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고 명확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또 이런 법과의 또 이제 이질감이 생길 수는 있겠죠. 전지현 변호사님 얘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10시 반에 선고 공판이 이루어지면 점심 전에는 뭐 무죄 내지는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구형이 나겠죠? 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확히 저 재판에 어떤 증거가 제출되는지 모르니까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 간의 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두 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부선 씨가요 SNS에 그 이 지사와 닮은 꼴 사진을 게시했다가 오해를 했다면 사과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니 그 닮은 꼴 기자분은 정말 상당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13일 날 새벽 1시에 김부선 씨가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 커버 사진이랑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저 커버 사진은 뭔지 아시죠?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지사가 인천에 가가지고는 찍어줬다는 그 부두에서 찍은 그 바닷가 사진이고 프로필 사진은 마치 저기 있는 김부선 씨를 이재명 지사가 찍고 있는 듯한 저 모습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잘 보세요. 근데 저기 보면은 머리 모양이라든지 뭐 체격이라든지 얼굴 선 같은 게 이재명 지사랑 상당히 흡사한 면이 있어요. 거기다가 김부선 씨가 댓글에다가도 저 프로필 사진을 그대로 올려놓고 넌 누구냐 이런 글을 게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아 이제 증거를 찾았구나 이런 이게 글들이 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분은 모 일간지 기자님이고요. 저걸 2014년에
진주에서 아는 작가가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자 김부선 씨는 또 바로 사과를 했어요. 아는 전문가들이 이게 누구냐고 물어가지고는 나는 99% 이재명 지사라는 확신이 들어서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이게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는데 김부선 씨가 저런 사진을 좀 올릴 때는 먼저 조심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충우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지사와 함께 찾았다는 해변 상회 사진도 그리고 진위성 논란 또 휘말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그런 사진이 이제 만들어졌으면 또 이제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텐데 또 이제 또 사진을 또 바꿨습니다. 자, 바꿨던 사진이 이 지사와 함께 이제 그 낙지를 먹었다고 주장하는 곳인데요. 해변 상회의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네티즌들이 이제 또 체크를 해보니 이게 또 본인이 직접 이렇게 찍은 게 아니고 네티즌의 사진을 또 이제 옮겨 놓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왜 이렇게 의혹이 있는 사진들을 자꾸 올릴까? 이제 이런 의혹들이 또 남습니다. 그렇죠? 네. 왜 올릴까를 또 체크를 제가 한번 해봤더니 결국 이제 이렇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해결이 빨리 되기 위해서 어떤 정황들을 자꾸 갖다 붙이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명확한 것들이 아니고 이제 어설픈 자료를 자꾸 올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의혹들이 이제 진위가 이제 복잡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SNS에 저격글을 올리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건 어떤 심리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이제 저격글들을 올리는 것들은 자신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상징성들이 이제 눈앞에 더 빨리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것들이든 스스로가 이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다 대고 붙이고 조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을 근거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먼저 올리고 진위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렸다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시기가 또 있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올려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또 잠시 늦춰서 명확한 증거로서 채택이 되었을 때에 올리는 것들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제 본인이 이제 성격이 급한 어떤 그런 기질이 발동이 되어서 올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국민이 아직도 개돼지로 보이시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불륜 스캔들보다는 조폭 연루설 방송에 좀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해당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진을 고발했는데 이 지사 측 변호사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명예훼손죄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발뿐만이 아니라 정정보도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재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오늘 또 접수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네, 담당 PD뿐만이 아니라 방송국 사장님까지 같이 이제 고발을 했는데, 자, 고소를 안 하고 고발을 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고소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유정현 앵커의 명예를 훼손을 했어요. 직접 하시면 그게 고소고요. 제가 직접 하는 건 고소고요. 제가 유정현 앵커의 명예를 훼손하더니 하면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현동무 하신 거죠? 제가 하면 이제 고발이 되는 건데 이게 내가 직접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또 피고소인이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은 무고죄로 또 이게 수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3자가 고발을 해주면은 일단 나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저번에 김부선 씨 건도 그렇고 계속 나승철 변호사 명의로 이게 고발장을 제출을 하니까 네티즌들은 아니 무고죄가 겁나는 거 아니냐? 왜 당당하지 못하게 고소를 안 하고 고발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도정에 전념하느라고 시간이 없고 측근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하는 게 정치인들의 행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당사자는 어차피 이재명 지사기 때문에 본인도 조사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정치 측근들의 행태라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에게 갖는 이 김부선 씨와의 내밀한 부분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이고 이 부분은 본인한테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방송을 놓고 어쨌든 두 측이 이 검찰 수사에 놓고 이제 대결 양상으로
대결 양상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점이 쟁점이라고 좀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은 뭐 이런 강력 사건에 관한 외국에서 일어난 강력 사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나 은수미 시장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연관성의 근거는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변호를 했던 사람과 공범관계에 있었고 그 조폭이 그다음에 뭐 성남 FC에 후원을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가 선정하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고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럴 것 같다 얘기가 들은 얘기 뭐 의혹이 들면서도 이재명 지사 측 해명을 보면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외에 어떻게 뭐 다르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SBS 측에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측이 충분히 그 전에 해명을 했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해명의 내용이 뭔지 이것을 해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했다는 거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희정 지사는 오늘 10시 30분에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아마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한강 하구에서요 구조 활동을 나섰다가 이 소방보트가 전복되면서 실종됐던 소방대원 2명 모두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좀 들어보시죠. 저희가 실종자를 인계받을 때는 구명조끼는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벗겨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뭐 밀물대 올라갔는지 뭐 일단 상부에서 발견된 상황입니다. 네, 동갑내기의 같은 날 소방대원이 된 사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이 한 소방관의 경우에 갓 돌이 지난 2 아이, 그러니까 쌍둥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오모 소방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혼이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신모 소방교 같은 경우에는 16개월이 된 쌍둥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이제 좀 저도 많이 아픈데요. 이 두 분 다 이제 모범 공무원 표창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순환구조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던지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이제 생겼는데요. 소방관들도 이제 그 주변 동료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이제 뭐 모범적이었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4개월 전에 쌍둥이 돌잔치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 안타까움을 전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사실 가족들이 생각을 한다면 특히 이제 뭐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을 한다면 아내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애도 증상들이 나타나서 심각하게 아마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뭐 애도의 글을 남기기까지 했는데 굉장히 베테랑인데 이 지역 근무 기간도 굉장히 길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까? 아니 그날 유난히 유속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평소 유속이 시속 5km 내외일 정도로 물살이 빠른 곳이었는데 그날 이 정도가 특히 심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김포 소방서에서만 6년 넘게 근무를 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항해사 4급이라든지 관련 자격증도 여러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베테랑 구조대원인데 그런 어떤 유속의 빠름이라든지 어떤 자연재해적인 그런 장애들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두 소방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